이봐, 해봤어? 라는 역대급 명언을 남긴 고 정주영 회장. 1966년 태국 파타니 나라티왑 고속도로로 대한민국 건설 수출 1호를 달성한 그는 그로부터 10년 후 사우디에서 또 하나의 기적을 일굽니다. 당시 석유 수출로 막대한 이득을 남긴 사우디아라비아가 대대적으로 산업화에 나서면서 주베일 신항 사업을 발주합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 20세기 역대 최대의 공사로 소개될 만큼 전 세계의 관심을 받은 주베일 신항 사업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9개국이 입찰에 참가합니다. 마지막 한 자리는 뒤늦게 참가한 한국이었는데 그 상대가 일본이었죠. 결과는 아시다시피 9억 4천만 달러, 당시 환율 기준으로 약 4,600억 원에 우리나라가 공사를 따냅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정부 예산의 약 25%, 89억 달러였던 국내 GDP의 10%에 달하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그러나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만큼 자재 공장을 만들지 못하는 등 곳곳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자재를 나르라는 정 회장의 쇼킹한 지시로 주베이 신항 사업은 레전드로 남게 됐지만 이후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전략이 단순 저가 공세로 굳어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규모만 커졌을 뿐 여전히 그 위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세계 12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현재 상황에서 사업을 기획하기는커녕 여전히 남이 시키는 노가다만 계속하고 있으니 질적으로는 후퇴했죠. 국뽕 맞은 사람들이 한국이 만든 세계적인 건축물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손에 꼽히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부르즈 칼리파나 대만의 타이베이 101 전망대,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필리핀 아레나돔 등 우리 건설사들이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지었을 뿐 시공보다 위에 있는 설계, 즉 엔지니어링은 다른 나라 작품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 건축물들 정말 우리가 지었나요? 갈 길이 멀기만 한데 글로벌 시장과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엔지니어링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막대하게 커지고 있는데 여전히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은 시공 위주의 정부 정책 등에 떠밀려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세 설계, 자재 조달 등 분야에서 일감을 찾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수준이 선진국 수준을 크게 밑도는 것은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복잡해 전반적인 기술력을 수치화하기 힘들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내 엔지니어링 경쟁력은 세계 1위 미국을 기준으로 약 70%에서 80%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세 설계 분야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가 1조 클럽 가입은커녕 해외 수주도 1%대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수익성 문제죠. 엔지니어링 분야 안에서도 피드나 종합사업관리로 알려진 PMO 등 우리가 취약한 영역이 고부가 가치의 절정을 찍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알아볼 PMO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오피스의 약자로 기획부터 설계, 시공, 감리, 운영 등 모든 과정을 발주처로부터 권한을 대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PMO, PMC는 같은 의미로 봐도 무방합니다. 풀어보자면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가 있고 그 밑에 국가인프라를 총괄하는 국토부가 있죠. 그 밑에는 다시 한국도로공사, 공항공사, LH 등 수많은 기관이 있는데 국토부나 이들 산하 기관이 다리를 만들고 도로를 놓기 위해 발주를 넣을 때 이들을 대신해 일을 하는 것이 PMO 방식입니다. 발주처로부터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사업을 퍼펙트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웬만한 경험과 노하우가 아닌 이상 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PMO는 소수의 글로벌 엔지니어링사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시장입니다. PMO를 주도하는 회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미국의 벡텔, 영국의 에이맥, 모트 맥도날드 등 쟁쟁합니다. 이들을 포함해 세계 탑 20위권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이를 독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수주율이 사실상 제로입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대형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를 보유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사실상 PMO에 참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 도하 엔지니어링을 중심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이 PMO로 발주된 오만 철도 사업에서 스페인 컨소시엄과 입하전을 벌였지만 로비에서 밀려 최종 계약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PMO의 경우 당연한 얘기겠지만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PMO 실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없어도 입찰은 가능은 합니다. 예를 들어 PMO 10건이 최소 요건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건을 만족시켜야 감점이 없는데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은 경험이 없으니 마이너스를 받고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소수점으로 낙찰자가 뒤바뀔 수 있는 엔지니어링 산업 특성상 이는 매우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가 바보라서 멍청해서 수익률이 큰 PMO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마이너스를 뻔히 안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도전하려고 할까요?
엔지니어를 만나 물어보면 바보도 아니고 PMO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못 다니까 안 하죠라는 말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얼마 안 돼도 짬짬이라도 돈이 되는 EPC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쯤 되면 EPC 여러 개 따면 되지 않냐?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사업에 힘쓰지 말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선택하는 게 뭐 나쁘냐 하실 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걷어들이는 전체의 이익이 EPC 몇 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말한 부르즈 칼리파, 우리는 노동자 일평균 1만 명의 노동자를 갈아 넣어서 4억 6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반면 PMO 컨소시엄 주관사였던 네덜란드의 아카디스는 약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가 2억 달러를 챙겼는데 인당 생산성이 200만 달러, 삼성물산은 4만 5천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민재사업으로 지어진 인천대교가 PMO 발주였습니다. 우리 국토에 건설되는 다리인데 국내 엔지니어링사는 명함도 못 내밀었죠. 영국의 에이맥이 PMO로 참여하고 시공은 삼성물산 합자회사가 담당했습니다. 약 2조 4천억 원의 발주 금액 중 삼성물산 합사가 가져간 금액은 50%를 웃도는 1조 3천억 원으로 PMO인 에이맥보다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인당 생산성은 수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PMO는 발주처 대행이다 보니 공정별 입찰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만약 A라는 프로젝트가 PMO로 발주됐을 때 B라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쳐봅시다. B사는 이제 PMO가 됐으니 시공, 감리 등 입찰사 선정에서 아무래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B사는 이왕이면 같은 국가의 설계, 시공사들을 선정하려고 하겠죠. 물론 공정한 입찰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는 결국 B사의 국가 전체 이익을 더해주겠죠. 실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2010년 발주한 루아이스 정유공장 확장 사업 1, 2번 패키지 PMO사였던 벡텔은 같은 미국의 포스터필러, 플로사 등이 각각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를 모두 수주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거뒀습니다. 당시 1, 2번 패키지의 시공사는 각각 SK건설과 GS건설이었습니다. 이처럼 철옹성 같은 PMO 시장에 최근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사업을 우리나라가 따냈습니다. 공항공사와 민간에서는 도하 엔지니어링 등이 팀 코리아로 수주에 성공했는데 공항 분야에서는 최초입니다. PMO 자체 금액은 350억 원 수준으로 전체 프로젝트 발주 금액인 5,300억 원과 비교하면 크지 않지만 이후 진행되는 공정별 입찰에서 국내 건설사들이 참여하게 되면 추가적인 국내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엔지니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하 엔지니어링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업 이외에도 페루에서는 추가적으로 PMO 발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이번 친체로 공항 사업이 첫 걸음마를 뗐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업 하나 따냈다고 해서 PMO 카르텔이 바뀔 리 만무하죠. 해외 인프라 시장을 놓고 볼 때 페루는 영향력이 미비하고 결국 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자금력 싸움입니다. 돈이 있어야 철도도 놓고 공항도 놓고 하는데 PMO든 뭐가 됐던 현금 흐름에 막힘이 없어야 원활해지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금 유동성을 가진, 결국 PMO는 돈은 넘쳐나는데 기술력이 부족한 나라가 제격인데요. 중동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해도 중동만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중동에서 발주되는 PMO 사업을 따내기란 그야말로 최고 난도입니다. 하지만 중동에서 경쟁력을 가져야만 글로벌 엔지니어링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정주영 회장의 주베일 사업으로 시작된 한국건설의 역사, 수년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 이별하면서 근로자들이 외화를 벌어들인 아픔의 역사를 뒤로하고 이제는 고도화된 소수정의 엔지니어들이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입니다. 결국에는 엔지니어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환경이 변해야 진정으로 해외에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5천만 인구에 GDP 3만 달러 대한민국, 언제까지 시공만 할 겁니까? 이제 우리도 세계 10위 경제 대국에 올라선 만큼 제대로 된 일을 해야 할 때 아닐까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